안녕하세요.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집 나간 미군도 돌아오게 한다는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적외선 탐색 기반 70mm 대한미사일인 바로 비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궁은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의미로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대한미사일로 메두사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해안으로 침투하는 고속 해상, 기습 침투 세력을 대응하기 위한 유도 로켓 체계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로거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이는 Low Cost Guided Imaging Rocket에서 보이시는 대문자를 따온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궁의 개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당시의 상황을 대한민국과 미국의 각각의 입장에서 투 트랙으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랙 1. 미 해군. 야, 형이야, 천조국! 냉전을 끝내고서의 미 해군은 해전에서 주로 하풍 같은 대형 대한미사일을 사용하거나 이보다 작은 교전, 즉 고속정의 난이가 같은 접근은 SM-2 같은 대공미사일을 이용하여 대응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몰락 후 냉전 종식 이후 규모가 큰 정규전의 가능성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전장은 소규모 게릴라, 무장단체 혹은 테러 조직에 의한 비정규전과 같은 저강도 분쟁의 위협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 2000년 10월 12일 아데만 해역에서 통상적 작전을 수행하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콜이 아데낭에 입항하여 연료 보급 작업 및 통상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소형 보트 한 척이 미친듯이 달려들어 콜함의 좌연 중앙 부분을 강하게 때리고 폭발을 하게 됩니다. 해당 보트가 접근할 때 미 해군 승조원들은 보트의 접근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테러범들은 경계심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충돌 직전까지 웃으며 손까지 흔들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 보트의 자폭 사건으로 미 해군 17명이 전사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경계근무 태만으로 발생한 것이지 반격할 무기의 부재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소형 고속정의 자폭 사건은 세계 해군과 미국에게 자살 공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큰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아, 그럼 그냥 한 포로 쏴 제끼면 되잖아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한 포의 짧은 사거리나 상대적으로 느린 연사로 완벽하게 해결이 어렵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안되면 대한미사일이라도 쏴야지. 그것도 아니면 히드라나 헬파이어라도 좀 쏴라. 네, 맞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유도 방식의 히드라나 헬파이어는 해무가 짙게 끼게 되면 유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성상 다수로 들어오는 고속정을 동시에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도가 빠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발당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헬파이어를 난사하기에는 천조국 미국도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트랙 2. 대한민국. 북한으로부터의 해변 상륙 위협. 대한민국은 전시에 북한군이 고속정 또는 공방2, 공방3 같은 공기부양 상륙정으로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서해 5도나 인천 주변 및 지방의 해변에 상륙이나 기습 그리고 후방교란에 대한 위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위협이 예상되는 지역에 필요 이상의 방어병력을 집중한다면 더 중요한 전선의 병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군 입장에서 한때 무려 72대나 대한민국에 배치되었던 주한미군의 아파치가 점차 철수해 가면서 그 숫자는 꾸준히 줄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 5도의 해병대는 차량 탑재 지상 발사형을, 공군은 미군의 아파치 철수 등으로 KA-1에 탑재할 항공기 발사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위사업청은 복잡한 머리를 부여잡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군 담당자 그리고 미국 측 관련자들을 바로 2007년 3월 6일 11시 청내 대회의실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70mm 로켓 유도무기 한미 공동개발 사업 로거에 관한 MOU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MOU는 MOU. 집 나간 미군도 돌아온다는 비군 개발 이야기. 이후 이야기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